KTH가 컨텐츠 관련주인데, 자, 엄청 큰 상승을 보였다가 쿠팡 관련주였죠. 보였다가 점진적으로 지금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매물대를 다 뚫어놨는데 옆으로, 월봉으로 보면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자, 강한 상황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자, 중간까지 일단 지켜줬다가 여기도 밀렸다가도 바로바로 올라오죠. 바로바로 올라오고 이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 부근에서 놀고 있다는 거, 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추세를 한번 뚫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내려오지 않고 강한 거죠. 자, 이때 보자면, 자, 월봉 돌파하고 뭐 고점 찍긴 했지만 한 달, 두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내려왔죠. 얘는 돌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번째 달에도 지금 이 고점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죠. 자, 바이오 솔루션은 뭐 살짝 떨어지는 큰 의미는 없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바닥권에 살짝 올라주는 분위기,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SG 세계물산도 점점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많이 올라왔죠. 1000원짜리로 지폐주가 되려고 하고 있네요. 신화인터텍은 자, 요때 오르락내리락 이번에 오르락 이제 올라가는 차이에 옆으로 세워주고 있는 모양새,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 좀 다르죠. 한국정보인증은 뭐 큰 차이는 없고, 남해화학 와, 뚫고 가네요. 이제 전고점 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북주 도화인지니어링도 더 안 내리고 여기서 뚫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북주는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정을 주면 그냥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는 살짝 조정이 왔네요. 돌파 이후에. 그리고 광전자, 화성산업, 한글컴퓨터, 화성산업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제일기획 얘는 돌파 이후에 살짝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이 거래량 조금 생기면서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왔네요. 자, 고점을 뚫어놓고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전고점을 또 밀렸네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구간은 매수 영역입니다. 다만 여기 구간은 매수 영역이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살짝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 밀린다면, 다만 추세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두 번째 매수 구간은 한 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 구간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할 때면 300만원 매수하고 싶다. 그럼 이 구간에서 100에서 150만원 추가로 내려온다면 150에서 200만원 정도를 매수를 하는 거고, 하단선, 추대 한선을 깬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신한중공은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인데, 일단 여기 갭은 메꾸고 다시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되게 약한 모습이죠. 그러면 240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 추세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뺐다가 다시 고래랑 만들면서 올라갔죠. 여기는 그랬다가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구간이 그냥 힘없이 쭉 빠지죠. 지금 이 구간은 가까스로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도 빠진다면 240선 전고점 여기죠. 여기 또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죠. 자, 수급은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데 단타용이겠죠. 단타용. 현대로템은 기관을 사주는데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네요. 자,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좀 사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조정들이. 그래서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고 겁먹고 가지고 계신 분들 팔 게 아니라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나제약 그런 큰 변동은 없고, SNK 폴리텍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점점 올라가면서 아니면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아마 시도를 할 겁니다. 수급은 뭐 크게 나쁘진 않고요. 신성통상이 오늘 고점 부근에서 좀 조정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팔았고요. 최근 들어 개인이 고점에서 좀 샀네요. 자, 15분 봉을 보면은 박스권 하단에 딱 걸쳐 있죠. 자, 여기를 깨면 쭈루 1차, 2차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그리고 수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이 부분까지. 그리고 롯데지주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종목이 일단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줄 때 잡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월봉 20선 여기까지 조정을 줄지. 여기가 한 38,500원이네요. 38,500원. 그러면 38,500원. 요 정도 보이겠군요. 그럼 딱 요 정도. 여기 고점 부근일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 일단은 매수를 해볼 테지만, 자, 전고점이 또 없나요? 자, 여기 고점이 하나 있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 일봉상 양봉을 기준으로, 여기도 양봉을 기준으로 딱 중심을 딱 나누면, 자, 조금 더 밀리면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얘도 이제 추세선을, 바닥 추세선을, 하단선을 그어보야겠죠.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보수적으로 볼 때 1차, 2차, 3차까지 매수해보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일단 추세 하단선을 깬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조정을 줄 때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 보는데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계획을 했는데 한꺼번에 2차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겁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차분차분하게 계획한 대로 대응하시면 되고, 추세 하단선을 깨면 그때는 나오시는 걸로. 자,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양전기 살짝 조정이 있네요. 그리고 MSC가 크게 올랐네요. 얘도 이렇게 그리고 있었다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날아갔네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얘도 바닥은 아니지만 월봉 20선 돌파하고 거래량 들어온 거 보면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죠. 그럼 단기 여기 윗부분까지는 7,000원대까지는 매물대도 별로 없고, 여기까지는 6,000원 후반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 데이터 잘 가고 있네요. 대한금속도 꾸준히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안 내려오고 옆으로 세우고 있죠. 이스케어텍은 조정이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을 최대한 추려본 그 내역인데요. 뭐 큰 변동은 없고, 화성비를 부분을 옆으로 세우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수렴하고 있죠. 자, 높은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가 포인트입니다. 타점이죠. 마나티 조정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조정이 들어왔죠. 얘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 그 종목이었죠. 전고점이 한 요정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따져보면 한 요정도 되겠네요. 자, 뭐 단기로는 여기가 고점이지만 또 이제 연결하는 거죠. 딱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한다 치면 일단 조금 더 내려온다면 여기 1차, 여기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1차, 그리고 이 구간 2차, 요 구간 3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추세 하단선을 그어봐야겠죠. 저점에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좀 완만하게, 최근 여기서부터 보자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 추세 하단선을 깬다, 여기 깬다 그러면은 아예 빼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파할 때까지.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조금 있으면 1차 매수
포인트에 오겠다. 여기가 얼마죠? 52,800원이군요. 52,800원. 52,800원. 요 정도네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닿는다면, 자, 얘는 이제 단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꺾어 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이 기다란 상승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바닥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고점 연결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얘는 여기 부분, 뭐 대북 테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은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가 1차 포인트였죠.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지켜줄 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부분, 요 정도 영역으로 해서 1차 매수 영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2차 영역이 좀 크네요. 그 다음에 2차 영역, 그 다음에 3차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길 밑에 하단선을 깬다. 그때는 빠져나오신 걸로 하고요. 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면 이전의 고점들이겠죠. 이전의 고점들 한 요 정도. 단기로 여기까지 온다면 그때는 저 같으면은 매수를 그냥 더 하고 4차 매수까지 하고 존버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1차 매수 영역, 2차, 3차 매수 영역까지만 하고 존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자, 여기 뭐 닿지 못했던, 여기 뭐 닿았던, 여기도 닿았던, 그리고 여기도 돌파 시도하려고 했던 이 포인트까지 온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4차 매수를 하고 더 내려오더라도 그냥 존버를 할 것 같아요. 자, 현대해상은 별 운동 없고, 삼성 엔지니어링 얘도 고점에서 내려오면 잡아보자 했던 종목이죠. 근데 얘는 월봉으로 보면 엄청 저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요 매수 영역, 요 구간을 1차 매수형으로 하자. 그리고 더 내려온다면 요 정도였나요? 여기는 고점이었군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여기를 2차 매수 영역으로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때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자, 돌파 이후에 조정 없이 그냥 날아가죠. 얘는 그러면 이때 못 잡았으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조정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다. 그럼 여기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영역, 3차 매수 영역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을 올리다가 각도를 바꿨거든요. 그러면 강한 종목들은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도 그 밑으로 안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이죠. 여기 돌파를 할 때 몸통으로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할 때 엄청 상승이 깊죠. 종가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18.78, 거의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이 돌파 자리에서.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은 고점 부근에서라도 잡거나, 여기서 잡거나, 추가 조정형은 2차, 3차까지만 하고 존버를 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안 내려오고 나갔으니까 뭐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가기엔 좀 부담이 되니까 이 추세 하단선 내려올 때, 요때 맞을 때 한번 음봉 오실 때 한번 사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 좋았죠. 어제 큰 음봉이 기회였습니다. 기회. 지금도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도. 대덕전자도 잘 가네요. 그리고 고려시멘트가 오늘 급등을 해버렸네요. 돌파를 해버리고 그냥 날아갔네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매물대를, 고점들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파를 했죠. 그러면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엔 돌파하고 신고가, 신세계를 맛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잘 가네요. 이 돌파 자리에서는 무조건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이 적으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붙어야 됩니다. 잘 가네요. 그리고 뭐 LS전선 아시아도 전선주가 건자재 전선주가 얘도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한 뒤에 지금 살짝 조정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게 돼서는 여기, 그리고 여기, 고점이 여기죠. 뭐 더 나눈다면 세분할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여기를 받았으니까 여기 1차 매수 영역, 그리고 더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2차 매수 영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얘도 고점이긴 하지만 다 뚫어놨죠. 매물대는 다 뚫어놨습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신세계 IC는 어제 급등 나오더니 좀 조정이 있네요. 자, 이렇게 급하게 되면, 요때처럼 급하게 나왔으면 이렇게 조정 살짝 들어온다. 얘도 바닥 추세는 이렇지만 단기 요 추세를 만들고 있으니, 자, 요거 추세 잘 지키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 바닥 추세를, 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구간을 크게 보면 요렇게,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들어온다면 여기까지는 오진 않을 테지만 중간 라인까지 한 18만원대까지 온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들, 초록펜 컴퍼니가 제가 이 조정이 있을 때 뭔가 의심스러워서 잘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요때부터 지켜봤는데, 검색해서 이제 바닥 종목을 찾았는데 정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액면 병합 때문에 정지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바닥에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이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평균 단가도 높지도 않고, 자, 이 정도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추세 하단선 여기까지 뭐 2,200원대까지는 뭐 금방 오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몸통으로 보면 이 수렴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 들어온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만약에 밀렸으면은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올리고 있죠. 차트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한 걸로 봐서는 실적을 봐야겠지만 일단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월봉 20선을 몇 번에 걸쳐서 윗골이 달면서 돌파 시도하다가 이번에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지지받고 이제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ESG 중에는 HDS 엔진이 조정이 있었고요. 좀 깊네요. HMM 이렇게 높은 종목들보다는 좀 낮에 SK네트워크 좀 들어왔죠. 자, 요럴 때가 포인트입니다. 얘를 잡으려면 이 고점을 지켜주는지, 두 번째, 그럼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는 1차 매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만두가 살짝 반등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선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옆으로 세우고 있을 때 날라가죠. 그냥 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얘도 좋은 포인트가 한방 두방 세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자, 그리고 뭐 대성창투, 얘는 이제 종목에서 높은 지점에서 좀 뺐는데 창투줄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건 아니고요. 월봉으로 보면 단기 높은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대성창투가 대장이네요.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신세계가 열린 거죠. 이런 종목들은. 자, 그리고 삼성원전이 태경케미컬, 얘도 높은 자리라서 뭐 종목에서는 뺐는데 잘 가네요. 네이처셀은 제가 싫다고 한 종목인데
그런 종목일수록 더 잘 가더라고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자, 얘도 이제 바닥권이다 보니까 들여다봐야 했었지 않나. 이때가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일단 수급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이 싫고 나쁘고 좋고 애착이 가는 종목이거든 간에, 여기서 손실을 봤던 종목이던 간에 종목 차트를 잘 그리고 있으면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K사인은 또 강하네요. 얘가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주 중에는 윗꼬리를 보면 돌파를 다 해놨거든요. 돌파 지지하고 다시 날아가는 패턴인 것 같아요. 이즈페타시스, 얘가 5G였나요? 얘도 강하네요. 최근에 흐름이 강한 것 같습니다. 5G 중에는 얘가 제일 강하네요. 자, 그리고 모비스가 어떻게 됐나요? 자, 모비스는 계속 옆으로 세워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요것만 하단선만 지켜주면은 가다가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비스 수급은 개인이 조금 사주고 있네요. 올라가면서 개인이 팔겠죠. 실적 고려시멘트, 와,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바닥 점점 들어올리고 들락날락 하면서 횡보하고 슈팅빵. 자, 젠백스, 지오, 이 종목은 제가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젠백스 지오랑 젠백스 링크 종목은 안 넣었던 것 같은데, 거래량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 다 죽여놓고 지금 월봉 20선 돌파하고 있죠. 자, 들락날락합니다. 단기간에는 뭐 2,000원 근처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이렇게 올리면서 조정 주다가 구름대 안 밀리고 다시 올라가네요. 얘는 추세를 가끔씩 깨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짝 깼죠? 깼다고 해서 버릴 게 아니라 다시 추세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다시 사시는 게 맞아요. 자, 대원전선, 야, 전선이 강하네요. 대한전선 이후에 대원전선 거래량 보시면 여기는 그냥 매물대를 지금 뚫고 있네요. 그냥 뚫겠네요. 거래량을 보면 SSR 강하죠. 바닥에서 거래량 좀 아쉽긴 하지만 이때 들어왔다면 이때가 6천, 7천원 정도가 세력 평단입니다. 그러면 15,000원, 많으면 여기까지는 2만원대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얘도 엄청 소개를 많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돌파를 해놓고 들락날락 하다가 돌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지받더라도 추세 상단선 돌파를 했으니 여기를 지지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돌파를 했으니 이 가격대, 그리고 더 위에 고점을 향해서 아마 또 가겠죠. 그러면 추세 상단선, 이 가격대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조정이 조금 들어와서 여기 샀는데 더 들어온다, 여기까지는 사셔도 됩니다. 만약에 더 들어온다, 여기까지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계속 홀딩 할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여기 추세 하단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홀딩 할 것 같아요. 자, SM이 와 되게 강하네요. 엔터주가 강합니다.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들어주네요. 서산은 잘 모르겠고, 리더스 코스메틱, 미래산업, 바닥에 있는 종목이 되게 강합니다. 시가총액, 여기 가격은 바닥 신호는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개미털기인지 뭔지 몰라도 빠졌을 때가 기회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위험해 보여서 제가 손을 내지 못하는데 잘 가네요. 셀바이아텍,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추세를 올리면서 잘 가고 있죠. 윗골이 달았는데 얘는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 매집 매수 포인트가 올 겁니다. 에이블 CNC, 얘는 확실히 돌렸네요. 화장품주가 확실히 돌렸습니다. 20선 돌파를 해놨네. 조정이 온다면 9,500원대까지 온다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상교육, 교육주 중에 잘 가네요. 얘도 높은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타이밍, 요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잘 가네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다 뚫어놨죠. 매물대도 여기 뚫어놔서 별로 없습니다. 자,
HCT도 잘 가네요. 꾸준히 잘 가요. 다우데이터는 역시 강하고, 리드코프는 얘도 살짝 높은 자리긴 한 돌파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 이게 타점이었죠. 지금도 강하네요. 자, 월봉 20선 돌파들 중에는 포스코 인터널이 살짝 조정이 있고요. 얘는 아직 뭐 조정이 아니라 횡보 구간이거든요. 박스권에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는 진지하게 돌파를 했고 그 돌파 이후에 조정이죠. 자, 눌림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정들은. 자,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은 살짝 높이고 있는 추세죠. 그렇다면 조만간 구름대 위에서 방향이 결정이 될 거다. 만약에 여기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겠죠. 덱스터 컨텐츠 관련주죠.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얘도 이 추세를 만들다가 깨지고 다시 이 추세로 새로 돌아섰죠. 시그네틱스 엄청 강하네요. 우진, MSC는 말씀드렸던 RS모터, SSR, 현대시멘트 조정이 롯데지주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그때 노리셔야 됩니다. KG 동부제철도 살짝 조정이 오네요. 조금 더 이만큼 내려와 준다면 그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방, 현금 부자 부방, 백금 TNA도 잘 가네요. 초록뱅 컴퍼니, 이거 보여드렸던 종목이죠. 동방아그로가 단기 급등에 대한 와, 조정이 세네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상한가 찍었다가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추세 하단선을 깨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들어올리다가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럼 여기를 깼는지 보시고 여기까지는 홀딩 하셔도 되는데 여기를 만약 깼다 그때는 나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휴젤 계속 가네요. 한전산업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안 되고, 하이비전 시스템 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매물대도 다 뚫어놨습니다. 고점들을 15,000원대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네요. 얘도 바닥 추세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차트가 복잡한데 경동 나비엔도 엄청 잘 가네요. 고점을 두 번의 고점을 돌파한 뒤에 살짝 조정 들어왔다가 그냥 날아가네요. 지금 살짝 늦었죠. 만약에 얘도 살려면 한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나마 덜 비싼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엔 컴퍼니 얘도 타이어 관련주, 한국 타이어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추세 잘 지켜주고 있네요. 얘도 바닥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얘 살짝 이탈을 했고, 한국의 컴퍼니 있고, 포시에스 그러네요. 자, 종목들이 롯데지주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저는 찬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수급이 개인이 그래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 외국인은 최근에 좀 많이 팔았다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오르면서 좀 팔았는데 지금 살짝 내려올 때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데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거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이 깊으면 그만큼 좋은 기회라고 보셔야겠죠. 현대그린 푸드였나요? 자회사를 많이, 현대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그린푸드. 얘가 복합산업인데 식품 유통, 여행 중장비 여러가지 사업품을 갖고 있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자, 얘도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봉 바닥. 근데 조정이 없네요. 조정이 없다는 건 강한 건데, 지주회사처럼 롯데지주처럼 추세 하단선에 뭐 닿지도 않고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을 잘 지키면서 올리고 있죠. 그럼 지금 가격대는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단기 추세를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자,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일단은 11,200원 11,200원 내려와 준다면 1차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2차 매수액은 요 정도겠죠. 여기가 17,800원 정도. 그 다음에는 추세 하단선만 안 깨면은 구름대 위에서는 사볼 만할 것 같아요. 생각에는 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월봉 보시면 거래량 엄청 들어왔죠. 이때보다는 뭐 덜하겠지만 여기 거래량을 최근에 싹 다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거래량은 다 넘었으니 단기 위에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겠죠. 돌파를 했군요. 매물대는 돌파를 했네요. 어느 정도는 여기 위에 좀 남아있고, 그 위에 매물대도 조금씩 있습니다. 좀 내려오면서 쌓았던 매물대들. 단기는 조정이 한 요 정도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들어왔다가 올랐네요. 그럼 어쩔 수가 없고, 자, 18,000원대는 일단 왔다 갔네요. 여기는 일단은 왔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그럼 살짝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이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처럼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깊게 안 주고 그냥 날아가는 종목도 있고, 한국조선이라는 건 어떻게 됐죠? 얘는 조정이 좀 더 깊어지네요. 자, 얘는 1차, 2차, 여기 구름대까지는 다 왔네요. 자, 하락, 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추세는, 자, 여기인데, 여기는 너무 낮고, 원래면 요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데 깼죠? 자, 그렇다면 고점 부근, 그리고 고점 부근. 자, 고점이 여기였군요. 전고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저기서 보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래는 여기겠죠. 여기 정도겠죠. 자, 그때 제가 여기는 너무 낮고 여기를 또 나눠서 한 요 정도로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를 최근에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보셔라. 그래서 1차 매수 영역, 그리고 2차 매수 영역, 이렇게 보시라 말씀드려요. 지금 2차 매수 영역까지 왔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자면, 자, 수급은 안 좋네요. 개인들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거꾸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개인이 팔고 있는 종목. 수급을 보시면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개인이 좋아하다 보니 조정이 깊어진다. 그럼 조정이 깊어지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0선까지. 구름대를 좀 깨더라도. 그렇게 될 때는 여기까지 120선까지는 저는 홀딩 해볼 만하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깨진다, 그럼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올라가실 때 비중을 살짝 더 늘리시는 게, 원래대로 비중 채우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최근 개인이 너무 사고 있어서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고 준비된 종목들, 그리고 치고 나가는 종목들, 그리고 살짝 조정을 주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은 매수 자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또 뵙기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장은, 옆으로 시장은 횡보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지금 들쭉날쭉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조정을 주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들 잘 선택을 하시면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조정이 깊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또 많이 산다면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